예, CQ 방송 논평과 직설 시간이고요. 북 죽음의 백조, 한반도 진입 25분 전 탄도미사일 쐈다. 미 비원비 전략폭격기죠. 고체연료 시험한 동창리에서 동해로 최대 발사거리 800km 날려 북후방서 남전역을 타격 가능 과시, 북의 비원비 탐지 분석에는 분석이 갈렸다 그죠. 북한이 연일 한일 정상회담 당일인 16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도발을 감행한 지 3일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나섰다. 이번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해당 기종의 최대 사거리인 800여 킬로를 날려보냈다. 방향만 남쪽으로 틀면 이 북후방에서 이 한국 전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이제 위협을 이제 한 것이었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간은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 전략폭격기 비원비 2대가 한반도에 전개된 지 불과 25분 전이어서 이 군사적 이 긴장이 고조됐다. 비원비는 한반도 작전구역에 진입하기 전 일본 항공자위대와 함께 미일 연합공중훈련을 진행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북한의 이제 그릇된 이제 생태와 거의 마찬가지였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제 히스테리와 거의 비슷하죠. 뭐 막말로 따지면 뭐 미치광이 뻘짓을 하는 게 지금 같은 북한 공산 집단이죠. 북후방 북후방서 이 한전역 전술핵 공격 가능 위협.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19일 오전 11시 5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이 미사일은 800여 킬로를 날아가 동해상 쪽에 떨어졌다. 고도는 약 50km였다. 미사일은 한미의 요격망을 해피를 위해 수명 비행을 하다가 급상승 콜업 기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까 이제 급상승, 그러니까 높이 떠서 이제 뭐 폭발을 했다. 이제 같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이달 들어서만 5번째다. 13일에 시작된 한미 연습 훈련인 프리덤 실드의 예비 단계인 위기 관리 연습이 6일 시작된 후 북한은 9일부터 2, 3일 간격으로 미사일을 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16일 ICBM 하성 17형을 쏘며 미국을 겨냥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국을 목표로 바뀌었다가 주장하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M-23 개량형으로 추정됐다. 이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이제 800km. 이날 북한은 이를 동쪽으로 최대 사거리만큼 날려보냈다. 그러니까 이 뻘짓을 하고 이 헛짓거리하는 이 북한 공산 집단은 우리가 그죠, 이 조짐을 보인다면 이제 그 남쪽에 이제 있는 이제 5천만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선제 타격밖에는 답이 없죠.
북한 서쪽 끝부터 대륙을 가르는 이 방식을 택해 미사일이 추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술적 자신감도 보였다. 북한은 앞서 14일에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는 발사 당시 이번에는 당시 발사한 항해남도 장현에서 160km 북상한 이 동창리를 택했다. 동창리에서 남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제주까지 넉넉하게 타격권에 들어온다. 신종우 한국 국방안보포럼 이 선임 분석가는 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내려오지 않더라도 않아도 후방 지역 등 북한 어디에서도 남쪽을 타격할 수 있다고 가시한 것이라고 했다. 도발 지역이 동창리인 점도 관심을 끈다. 동창리는 북한이 지난해 12월 고체 연료를 사용한 고출력 엔진을 사용하고 뒤이어 군 정찰 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 시험이라며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 도발이 북한 동창리에서 기습 타격에 유리한 신형 고체 연료 ICBM 발사나 고체 연료 ICBM 확보 사전에 이 단계적인 군 정찰 위성 발사를 다음 달 중에 감행한 것이라고 감행한 것을 예고한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예, 여기 그림에도 나와 있죠. 자, 이 조폭 양아치 집단에 거의 불과한 이 북한 공산 집단, 이 보면은 어제 1월이었죠. 1월 날 이제 이틀 전이었는데 이 한국 전역을 겨냥할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죠. 그러니까 3월 19일 오전 11시 5분이었고요. 이 북한판 이스칸데르 KM-23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발사 지역은 이제 이 평안북도 철산군 이 동창리 일대에서 이제 발사를 했고, 이 비행 거리는 800여 킬로, 최대 고도가 이제 50km를 이제 상승을 해서 나중에 듣기로는 이것이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 인근에 이제 그 인근 바다에 이제 터졌고,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뭐 이 북한 공산 집단의 미사일에 이제 대응을 해서 이 스텔스 전폭기가 떴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내용이 이렇죠. 우리 공군 스텔스 전폭기 이제 F-35A 그리고 한반도 내륙 서해에서는 이 연합훈련을 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북한 공산 집단이 그 미사일을 쏘는 것을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하고 그 미사일을 쏘기 전에 빨리 이제 기습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훈련이 들어갔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이웃 나라인 일본, 그리고 미국과 이제 우리가, 이제 한미일 이제 정보 자산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 대책 없는 이 좌파 정권이 들서면은 이 결국에는 이 안보의 위협이 바로 코앞이죠.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이런 말만 하면 뭐 어디 뭐 입에 개그 물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파 세력들이 얼마나 이 답답한 사람들인가.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지 구분 자체가 안 가죠. 그냥 이 간첩 세력이 그저 할보로 해도 아무 소리 못하는 이 좌파 세력들 때문에 이렇게 오늘 답답한 오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뭐 밑에는 뭐 이 전쟁광이죠. 뭐 김정은, 시진핑 뭐 전쟁광인데 지금 이 푸틴에 대해서는 지금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국제형사재판소 이제 ICC가 지금 이 푸틴에 대해서 지금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자, 이제 앞서 내용상에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보면은 이 심수관 이 후손으로부터 이 도자기를 받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 흐뭇한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턱을 낮추니까 이 하답을 이제 기시다 이제 총리가 이제 다음 답방 때는 또 한 잔 이어가자면서 이제 분위기가 고조가 되었다 그죠. 이것을 이제 지금 뭐 좌파 쓰레기 언론이 지금 뭐 뜻을 왜곡을 하고 있고 좌파 쓰레기당이 지금 이 뜻을 왜곡을 하고 있죠. 그 독도 얘기나 이런 얘기는 나온 적이 없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어디 보면 뭐 100% 만족이라 있을 수가 없죠. 정상회담이라는 게. 그렇지만은 모든 일이 그렇죠. 뭐 첫설에 배불 일이 없다 하니까 이 일본,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우리, 그리고 이제 뭐 유럽 연합하고도 우리가 이제 그 연대를 맺는 것이 이, 이 중요하리라 그렇게 본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몇 분 안 계시는 이 위안부 할머니들 문제도 쉽게 이제 어, 세월이 그만큼 지났고 중요한 것은 그렇죠. 저는 이 더불어민주당과 이 좌파들에게 이런 말 하고 싶죠. 우리가 따지고 들 것 같으면은 한도 끝도 없다. 단 우리가 그렇죠. 과거 역사는 인식을 하되 이제 서서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하고 어, 올바른 역사 인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 뭐 죽창가나 반일가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할 때가 안 됐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예. 자, 쓰라린 역사는 기억을 하되 우리가 미래를 나가야 되겠고요.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과거에 일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도 어,
우리가 좋은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오늘 해보게 됩니다. 자, 예. 다들 남은 시간들 알차게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갑니다.